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 코멘트는요,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 하나가 소버린 AI인데 시장에서도 관심주,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 또 어떻게 산업이 흘러갈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최성환 리서치 RM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버린 AI라고 하면 데이터 주권을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규제 체계까지 이제 자국 기반의 그런 그 내용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에게 이 소버린 AI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이런 글로벌 그 LLM 모델들이 있는데 왜 국산 LLM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국산화된 LLM 모델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그 민감한 그런 정보들을 해외 서버로 유출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LLM 모델 개발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이 어떤 벤처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제 벤처 활성화 정책을 만들었었고, 그때 테헤란로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도 데뷔를 할 수 있게끔 상장 시장에 그런 제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그 제도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AI 쪽에 100조 원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AI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런 성장성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생태계 구축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AI 반도체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더존 비주원이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AI 모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산화 LLM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판 소버린 AI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한글과 컴퓨터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전략도 세워볼까요? 일단 요즘에 이런 문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워드라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을 사용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검색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어떤 문서 작업을 하실 건가요? 하는 그런 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늘은 어떤 그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제 양식과 과거에 했었던 그런 어떤 그 문서 작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요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다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이런 그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에 AI를 붙이면서 고객 단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월에 2만 원, 2만 5천 원을 받았었던 것들을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을 받으면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서부터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한글과 컴퓨터를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더존 비주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소버린 AI 수혜주로 더존 비주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배경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일단 더존 비주원은 국내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가운데에서 70% 이상이 이 더존 비주원의 그 ERP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ERP 시스템 안에는 뭐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뭐 인사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존비주얼은 이 고객들의 어떤 그 재무 상태, 안정성이라든지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ERP 시스템에 챗GPT의 AI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서 네. 원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새로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RP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하반기에 이 원 AI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 한 2,400개 회사가 도입을 했고요. 지금 5월까지 그 한 4천여 개 기업이 이 원 AI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2분기서부터는 상당한 이제 고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AI를 도입을 해서 실적이 네. 좋아지는 회사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린 한국화컴퓨터라든지 이 더존비주얼 같은 이런 기존에 있었던 그 소프트웨어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익들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결국에 호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더존비지원 말씀해 주셨고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소버린 AI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찾는데 투자자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외에도 어떤 종목 토픽으로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다른 기업들 가운데 이제 그런 AI 소프트웨어들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라고 하는 네.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MDS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국내 그 상급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이 팍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CT를 찍고 나면 그런 어떤 영상 정보들을 이제 여러 그 자기가 진단이 필요한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든지 여러 분야에 이제 그 자기 데이터들을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의료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 시스템을 국내 이제 70%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뷰노라든지 루닉 같은 기업들이 네. AI 진단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병원에다가 도입을 하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진단 시스템들을 동네 병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은 대학병원 같은 데 곳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어디 플랫폼에 이게 얹혀져야지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이 다 이제 팍스 시스템에 그 탑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그런 플랫폼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AI 진단을 우리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플랫폼 기업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또 하나의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고 지금 관련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MD스테크도 토픽으로 지금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국내 1위 엠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엠베디드 솔루션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드론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 조종을 어떻게 그 작동을 했었을 때 이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차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 단말기 안에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그 드론 안에다가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인베디드 솔루션도 지금 확보를 하고 네.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단말기들 안에 우리가 그 엣지 AI라고 하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휴대폰 단말기 안에 아니면 뭐 어떤 자율주행차 안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게 되면은 이런 AI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 안에다가 넣는 그런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의 그 수요를 많이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여러 그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그 엣지 AI 솔루션 가운데 가장 이제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의 제슨이라고 하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 제슨을 국내에 총판을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그런 엣지 AI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했었을 때 동사를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사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그 만질 수 있는지 그런 교육 작업들도 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뭐 A100이라든지 H100 같은 그런 GPU를 국내에 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버린 AI로 인해서 정부 지자체들이 이런 그 GPU 수급을 많이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제 그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단순하게 이런 GPU를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 이후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설계 작업이라든지 이 운영 작업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그 턴키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 대한 그런 그 수요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식 AI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된 점이 주가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자율주행 시장 안에서도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 지금 현대 기아차 안에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네. 구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서 개발한 그런 자율주행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율주행 체계를 이 회사에서 이제 현대 기아 그룹사 외에 다른 이제 그 중소형 뭐 자동차 솔루션 회사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MDS 테크에서 이런 기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솔루션 도입 같은 것들을 제공을 받아야지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기아차에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동사에 대한 수혜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AI 쪽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알파녹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 회사가 그 매출은 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 적자를 좀 보고 있었던 회사인데 지난해에 그 매수를 했다가 올해 이제 어제 그 공시를 한 바로는 네. 130억 정도의 이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와서 공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적자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에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자 사업부 매각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의 러브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장 환경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1분기서부터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좀 주가가 올랐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200억 원 정도 수준에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은 뭐 초과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의 이런 그 GPU 수급이 조금 많이 이제 그 속도가 난다고 하면 하반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오늘 MD스테크 말고도 소버린 AI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그 벤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들 그리고 이 그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벤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 가장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운데 과거에는 이런 벤처들을 바이오 쪽에 육성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AI 쪽으로 확실하게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상장을 이미 한 회사들한테도 도움이 네.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할 그런 AI 기업들도 상당히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를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투자
투자자 입장으로는 이런 정책 기반이 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AI가 왜 필요한지에 네.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최성환 리서치하는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